네, 안녕하세요. DI프랩에서 일하고 있는 한우리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GED로 미국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학생이랑 학부모님들께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이 아닌 GED 트랙으로 미국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또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ED가 무엇이고 또 누구를 위한 시험이고 또 어떤 학생들이 GED와 또 이런 대안 스쿨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또 같이 준비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ED 같은 경우는 약어죠. 그래서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라고 하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시험을 패스할 경우에 그것이 미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이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다 all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몇몇 대학교, 워낙 많은 대학교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일부 대학교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를 비롯한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이 GED 시험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만 18세 이상의 한국 뭐 학생들도 얼마든지 응시가 가능하고요. 조건은 일단 미국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18세 미만인 학생들도 부모님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응시 가능하고요. 그래서 검정고시 스타일의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 시험이 SAT나 다른 뭐 AP 시험처럼 그렇게 난이도 있는 거나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요. 좀 낮은 편에 속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이고요. 수학, 과학, 사회, 언어 능력 이렇게 해서 총 4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을 뭐 우리나라 뭐 시험 가서 이렇게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과목들만 딱 그날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내가 미리 준비된 과목별로 좀 끝내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게 좀 장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GED의 만점은 총 200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스라는 그레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145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괜찮은 미국 대학들이 요구하는 점수는 최소 165점에서 170점 정도를 권장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ED는 아무래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준비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준비가 돼 있고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뭐 한 달 미만 내에도 충분히 네 과목을 응시해서 다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약간 그래도 좀 학업 능력이 좀 뒤쳐져 있거나 영어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도 연중 언제든지 매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목별로 응시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일부 과목에 불합격했으면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만 다시 재응시를 할 수가 있는 시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GED 시험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우리나라 대학이 아닌 미국 대학으로의 유학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일 거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뭐 우리나라 뭐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뭐 자사고라든지 다니다가 그런 기존의 스쿨링 방식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갈수록 뭐 학생들의 개성이라든지 관심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스트릭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학교 커리큘럼을 좀 맞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예술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좀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또 어떤 개성이 강한 친구들은 또 기존의 고등학교 수업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뭐 집안 사정으로
뭐 학업을 중단했거나 뭐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왔거나 뭐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을 중간에 좀 중단을 했거나 내가 좀 자퇴를 했다든지 뭐 그런 학생들도 어쨌든 고등학교 학력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할 때는 그래서 이런 GED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좀 어린 나이에 본인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가족을 따라 유학을 갔다가 또 어떤 그런 미국의 갑작스러운 그런 환경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또 중도 하차하고 한국으로 왔을 경우에는 또 갑자기 이제 한국 그 스쿨 컬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또 영어로 그동안 수업을 해온 거기 있기 때문에 또 GED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말씀드린 대로 예체능, 미술, 음악 이런 거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근데 그쪽으로 너무 탤런트가 뛰어나고 그쪽으로 재능이 많은데 그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학생에 따라서 약간 숨막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부모님이 본인의 이제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님이 그러면 그 고등학교는 이제 하지 말고 너에게 맞는 어떤 GED라든지 파스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부모님이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주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GPA 내신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이 점수로는 너무 대학 입시에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GPA를 좀 리셋하기 위해서 GED를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또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내가 이미 고등학교 수능 끝나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GED를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GED가 미국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굳이 뭐 이 시험을 또 공부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학생들은 좀 내신이 안 좋다면 어떻게든 그 내신으로 좀 갈 수 있는 대학을 준비하고 또 가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GED 시험을 또 공부하도록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내가 나만의 그 트랙을 만들어서 GED 시험을 보는 경우에 어떤 GED 시험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GED 시험은 시간 절약 효과가 크겠죠. 고등학교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GED 시험 한 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절약 효과가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그렇다면 학생이 본인에게 대학 입시에 준비가 되는 다른 이시라든지 다른 교육 과정을 필요적으로 자기가 코디네이트해서 들으면서 조금 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그런 교육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시키거나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맞게 계획하고 설정하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좀 자기의 페이스와 자기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GED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고등교육을 내가 컴플릿한다고 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좀 코디네이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뭐 GED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커뮤니티에 속한 그런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약간의 고립감, 또 다른 학생들에게 좀 뒤처진다는 그런 약간 스트레스라든지 또 학생과 부모님이 느끼는 어떤 프레셔, 스트레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GED에서 아무리 내가 고득점을 한다고 한들 이것을 고등학교 GPA를 완벽하게 대체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도 아무래도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는 약간은 다른 내러티브, 다른 어떤 파스로 간 거기 때문에 좀 입학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GED 트랙을 밟아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ED 시험은 제가 그냥 좀 일단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 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서브젝트당 80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두 4과목을 한 날 동시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수학, 과학을 묶어서 본다든지 뭐 영어랑 뭐 소셜 스터디스를 묶어서 본다든지 학생들이 그 자기에게 맞는 어떤 페이스대로 시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4개 과목에서 다 패스 그레이드 145점 이상을 받아야 이제 그 GED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GED라는 그 미국 검정고시와 한국 검정고시의 차이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한국 검정고시를 하면 미국 대학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데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검정고시도 어쨌든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다수 대학에서 똑같이 GED처럼 그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GED는 아무래도 영어를 바탕으로 하는 시험이고 한국 검정고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 거겠죠. 과목도 GED는 4과목인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 검정고시는 7과목으로 좀 해야 되는 공부가 조금 과목이 더 많습니다. 둘 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만 이거는 이제 영어의 기본기가 조금 없는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유학을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또 한국 검정고시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영어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GED를 바로 공부하고 응시하는 게 추후 나중에 대학을 갈 때도 영어 실력을 내가 계속 쌓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도 GED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 검정고시는 그 정해진 1년에 2번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그런 그 시험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이제 미국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 GED 시험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대학들이 이 GED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명문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교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미국에서는 이런 GED라든지 이런 홈스쿨링 이런 트랙들이 좀 굉장히 좀 흔하다고 하면 또 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선입견,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의 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똑같은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대다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미국 대학 그 홈페이지, 입학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학들이 GED를 다 똑같이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듀크라든지 에모리 몇몇 이런 사립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들은 GED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 GED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해주는 시험이지 이것만으로 우리가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은요, GED로 만약에 지원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쿨링을 하지 않고 GED 트랙을 밟았는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래서 학생이 그 GED에서 보여주지 않는 어떤 뛰어난 학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GED 외에 본인이 또 어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들은 수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과 성적표 그리고 또 표준화 시험인 SAT, 뭐 ACT, AP 시험 성적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근처 대학이나 이쪽에서 인정해주는 그 크레딧 코스를 들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내 학업적인 역량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아카데믹 튜터라든지 아카데믹과 관련된 외부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부모님이 작성을 하시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인정해주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권 대학에서 GED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고 플러스 알파 그것을 입증해 학생의 능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많은 크레덴셜과 다양한 또 강력한 EC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요소들은 결국에는 이 학생이 가진 자기만의 어떤 내러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들도 요즘 미국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GED나 그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어떤 그 차별화되고 그 자기만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내러티브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GED로 입학이 가능한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특히 아이비리그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이지 반드시 뭐 입학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겠죠. 보통의 일반 학생들처럼. 그래서 제가 그 일단은 뭐 컬럼비아 대학의 그 설명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GED를 홈스쿨 스튜던스로 분류를 했을 때 말하는 것은 이 학생들은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다양한 어떤 설명들을 더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academic achievement, 말씀드린 대로 GED 외에 어떤 학업적인 역량과 또 성취를 쌓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rigor, 어떻게 깊이 있는 수업들, 소위 말하는 뭐 AP 수업이라든지 좀 난이도 있는 수업들을 외부에서라도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가진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펼쳐왔고 EC라든지 학생의 어떤 탤런트, 관심사, 재능을 어떻게 펼쳐보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기존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자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자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씨들이 충분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은 그 여기 나온 게 몇 학년 때 무슨 과목하고 뭐 몇 학년 때 무슨 과목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 너의 크레덴셜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추천서와 강력한 추천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리거죠. 말 그대로 또 얼마나 강력하고 좀 난이도 있는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의 personal qualities,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성격, 성향,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와 액티비티 추천서를 좀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그 입증 자료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적이고 패션이 강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스탠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믹 레코드 그리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그 표준화 시험 그리고 추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가 어느 코र्스를 컴플릿 했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어떤 러닝 프로세스를 go through 했는지, 어떤 러닝 프로세스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줘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어떤 홈스쿨링 GED 트랙을 밟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구조화되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약간 포기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GED 고등학교 졸업장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이 궁금해하는 건 결국은 이제 스토리입니다. 내러티브고요. 그래서 학생이 홈스쿨링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것에 맞는 학생의 어떤 트랙 패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가면요. 홈스쿨링을 통해서 입학한 3명의 학생들의 케이스 스터디를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이콜로지 메이저를 통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인데, 좀 가족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고, 이 학생 역시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그런 면모를 가진 학생이어서 기존의 스쿨을 드롭아웃 하고서는 뭐 클래식 재즈, 독서,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다른 홈스쿨링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또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이라고 하는 하버드에 있는 약간 평생교육원 개념의 센터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college 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수업을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골라서 수강했다고 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호스피털에서 렉처를 들으면서 자기만의 리서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인터뷰 내용에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my way를 make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한국 학생들도 이런 어떤 그 욕심이 있고 이런 위시가 있는 학생들은 이런 트랙을 밟는 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고 이거를 좀 더 인커리지하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에브라함 한 친구라는 이 친구는 자, 그 미국의 하버드랑 또 버클리 음대라고 하는 굉장히 음악 명문대에서 5년짜리 복수 그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도 약간의 좀 괴짜인 면모가 있어요. 북 너드이기도 하고 수학, 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아트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친구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이런 홈스쿨링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정말 관심 있고 재능 있고 앞으로 밟아가고 싶은 그런 음악 활동을 지금처럼 자기에게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 통해서 엄청난 이노멀스한 프리덤을 얻었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트랙으로 밟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성공적인 트랙 통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한 학생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그 마스, 피직스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롭아웃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뭐 CMU, 카네기 멜론이나 펜스테이트에서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좀 들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콜, 기초 과목들은 다 수강을 또 했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부터 약간의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홈스쿨링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그 대학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이제 홈스쿨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배려심 있는 글들을 써놓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좀 experiential, 그래서 좀 경험적인 그런 환경을 원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어서 또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또 이런저런 사정, 또 편리함의 이유로 인해서 홈스쿨링을 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curiosity, 자기가 가진 열정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거를 굉장한 어떤 독립심으로 스스로 발전시키고 어떤 tangible한 결과를 만들어낸 학생들은 충분히 하버드급과 같은 아이비리그 굉장히 명문 대학에서도 선입견을 전혀 갖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공평하게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ED 얘기를 하다가 약간 이제 홈스쿨링으로 넘어갔는데요. 사실 이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학교 밖에서 개인이 자기만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홈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부모라든지 아니면 보호자, 가디언이나 개인 튜터나 외부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존의 고등학교가 아닌 학생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의 교육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홈스쿨링의 핵심이고요. 많은 이유에서 홈스쿨링을 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 종교나 뭐 경제적 이유, 지리적인 요인, 뭐 공교육에 대한 회의감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탤런트, 관심사에 조금 더 시간 투자와 능력 개발을 하고 싶어서 또 그냥 정말 대한 교육이 자기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이유로 홈스쿨링을 원하고 또 하고 있고요. 매년 뭐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홈스쿨링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감에 있어서 홈스쿨링을 택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매우 좀 어려운 파스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미국의 교육 과정이나 내가 뭘 듣고 어떻게 코디네이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대학이 정말로 원하는 어떤 입시 요건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생각하다가도 결국에는 온라인 스쿨링이라고 하는 온라인 그 하이스쿨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GED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빨리 취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들을 약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메꿔 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온라인 하이스쿨은 그러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많은 그 온라인 하이스쿨은 미국에서 말하는 어떤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하이스쿨에 만약에 내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입학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홈스쿨링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학생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똑같은 기존의 고등학교처럼 많은 AP, 어너스, 다양한 과목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스쿨이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과 어떤 클래스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의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선택하고 또 듣고 또 자기만의 시간에 맞춰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나 많은 자유가 있고 또 이제 잘 알려진 명문 또 온라인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에 맞춰서 카운슬러, 어드바이저 이런 분들이 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학생의 1대1 또 이런 그 케어도 가능하고 추천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거러스한 커리큘럼을 가진 그런 온라인 하이스쿨에서는 그런 학업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또 EC도 자기가 한다면 충분히 명문대를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뭐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 여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지 않은 이상 약간은 좀 느슨해질 수 있고요. 또 1대1 관리가 실시간 학교에 가는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의 케어나 이런 것들 피드백이 좀 늦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뭐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소셜 인터랙션이 부족해서 좀 외로움이나 또 고독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겠죠. 온라인 스쿨이라고 해서 늘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따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스탠포드에서 하는 온라인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연간 학비가 약 3만 불, 또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하이스쿨인 도하이트 글로벌 온라인도 연간 학비가 4만 불 정도로 3, 4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온라인 스쿨이라고 해서 꼭 저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상위 대학 지원할 때 필요한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GED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고 그 위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뭐 그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 자기가 뭐 AP 수업을 통해서 AP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자기만의 rigorous curriculum을 계속 쌓아가야겠죠. 이게 학업적 역량을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의 굉장히 좀 차별화된 EC와 strong narrative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비슷한 그런 요건들을 똑같이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DI 프랩에서 GED를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본다면 GED 트랙을 밟아가는 학생이어도 본인의 어떤 입장과 지금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업적인 어려움이 많고 기존의 내신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영어도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신이 있진 않다 한 학생들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GED 수업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또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토플 점수나 IELTS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플 점수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경우는 뭐 70, 80에서 110점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빠른 입학 트랙을 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눈을 낮춰서 뭐 CC라든지 커뮤니티 컬리지라든지 약간 랭킹이 낮은 대학에 일단은 진학을 해서 거기서 GPA를 잘 관리한 다음에 좀 더 상위권 대학으로 얼마든지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이런 편입이 활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는 열려 있고요. 또 아트나 뭐 이런 예술 쪽에 특화된 학생들의 경우에도 나는 기존의 고등학교 수업이 너무 나에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은요. GED로 그 고등학교 학력을 대체를 하고 그 아트스쿨에 필요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아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음악이나 운동,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e스포츠들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아트 대학도 여러 패스가 있잖아요. 아트 스쿨로 가는 학생이 있고, 또 유니버시티, 대학으로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대학으로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좀 추가적인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고등학교 등록해서 추가적인 수업과 뭐 electives와 AP 수업, 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함께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적어도 나는 탑뭐 30 정도 이상의 학교를 원한다 하는 학생들은요, 조금 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강력한 그런 학업적인 준비와 그다음에 EC 서비스 등 여러 그런 내러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three different track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ED로 아트 유학이 가능할까라고 많은 분들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요즘 또 아트 유학들이 문의가 굉장히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또 모니카 원장님께서 미국의 아트 스쿨도 나오시고 컨설팅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이셔서 지난주에도 바로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파슨스 뭐 리지드 같은 경우는 뭐 아트계 그 하버드라고 불릴 정도로 명문이잖아요. 얼마든지 GED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신 중요한 것은 이들 학교는 아트 스쿨이다 보니까 어떤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지원 분야에 맞는 어떤 탤런트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완성도 있게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왜 이런 대학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잘 아시는 맥스 원장님께서 학생에게 맞는 어떤 큰 픽처, 로드맵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가지고 학생에게 맞는 내러티브를 저희가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좀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위권 대학교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수업들 등록시켜 드리고 그 필요한 혹시라도 SAT나 AP 수업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컨설팅하고 또 지도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니카 원장님께서 그 포트폴리오 제작의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해드리고요. 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리거러스한 커리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비교과 활동, EC 서비스들을 저희가 굉장히 강화시키는 것들, 학생에게 맞춤화되어서 필요한 EC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가장 맞춤화된 그런 트랙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또 업무입니다. 그래서 GED 같은 경우는 최단기간 좀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 드리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electives, 뭐 추가 AP, 언어스 수업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의 내러티브에 맞는 수업들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드립니다. 또 이제 저희 맥스 원장님께서 매년 아이비리그로 다 이렇게 진학을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내러티브와 입시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공부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맥스 원장님도 설명회 때 저희가 굉장히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명문 대학들이 요즘 요구하는 그런 어떤 스펙들을 빌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또 저희 그 인터프랩 강사분들께서 SAT, AP, 뭐 토플 등 학생이 필요한 시험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1대1로 좀 케어를 해서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런 온라인 그 스쿨링을 혹시라도 등록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그런 그 과목과 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파스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그런 과목들만 선택해서 듣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코디네이팅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해서 지금 아래 부분이 좀 잘렸네요. 저희 통해서 진학한 학생들 뭐 몇몇 이제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 미국에서 이제 미술 쪽 하고 싶어서 예술하고 싶어서 학교 드롭아웃 한 다음에 음, 온라인 스쿨 등록하고 저희랑 컨설팅 받으면서 EC 같은 것들 좀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트 스쿨 좀 이렇게 탑 아트 스쿨에
장학금 받고 입학한 학생이 있고요. 또 1년, 2년 전에요. 저희 또 온라인 프로그램 등록해가지고요. 이 학생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받아서 프랑스에 있는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 전액 장학금으로 받아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아래 부분에 있는 학생은요, 중학교 자퇴하고 미국에 이제 좀 명문 보딩 스쿨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 역시 꼭 저희는 이제 꼭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온 학생들 역시도 저희가 학생의 내러티브랑 이런 이시드 추천서 다 준비해드려서 이 친구도 본인이 원하는 보딩 스쿨 중에 좀 괜찮은 데로 저희가 좀 합격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결국에 이 GED와 함께 이런 대안 교육들은 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좀 선입견들이 많이 강한데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different하다라고 보지 절대 이게 나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된 패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확실한 좀 선입견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아까 하버드 그 학생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냥 틀에 박힌 우리 뭐 쿠키 커터라고 하잖아요. 쿠키 커터로 만들어진 그저 그런 획일화된 스펙을 가진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떤 프리덤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어떤 패스를 스스로 설정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과 함께 좀 성숙함이 요구되고요.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어떤 트랙을 밟은 학생들이 확실히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미국 대학에 가면 정말 모든 것들이 본인이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행, 학습의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전부터 본인이 굉장히 자기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생활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가장 핵심 질문은 우리가 이런 GED 트랙을 밟고 했을 때 어떻게 그 학생에게 맞춤화된 차별화된 내러티브를 만들고 어떻게 강력한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느냐가 GED라든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GED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해 봤고요. 혹시라도 이런 대안 교육이라든지 홈스쿨링, 온라인 스쿨링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